송진영 씨에게 진짜 피해를 당하신 분을 오늘 모셨는데요. 네. 일단은 차량을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서 그분이 개인적으로 이용을 좀 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가맹점주로서 계약을 한 상태였고요. 예. 계약을 한 상태고 뭐 이제 교육하는 과정에서 저랑 같이 뭐 교육했던 분들은 이미 이제 프랜차이즈를 다 내셨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계도 없고 너무 미심쩍어서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한 상태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자동차 뭐 명의 같은 게 하나 이제 묶여 있는 상태였고, 그걸로 많이 골머리 이제 썼고 있었죠.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현지명을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SNS로는 쭉 봐왔고요. 페이스북에서 이제 쭉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예. 그때는 이제 뭐 슈퍼카들, 그러니까 예. 흔히 접할 수 없는 차량부터 해가지고 제가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팔로우를 했고, 그거를 이제 봄으로써 아, 이 사람은 이제 되게 잘 살고 예. 그리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차도 이제 여러 가지 SNS를 보면은 자주 바뀌거든요. 뭐 맥라렌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뭐 롤스로이스 나왔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대를 들고 있으니까 재벌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었죠. 재벌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쭉 팔로우를 하던 도중에 어느 순간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한다. 네. 모집한다. 1차 모집을 뭐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리가 몇 개가 안 남았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그때 글 보고 한번 읽어보고 조금 괜찮다 해서, 저는 이제 늦은 시간이었어요. 좀 늦은 시간에 전화하니까 이제 전화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를 했죠. 이제 저도 이제 그때는 자영업을 이제 가게를 하던 상황이었고, 그렇게 잘 되는 편도 아니고 재미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좋아하는 차 쪽으로 넘어가고자 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뭐 방문을 해라, 방문해서 얘기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아마 다음 날에 바로 갔던 것 같아요. 그 더라벨 본점을 갔을 때, 그 본점에는 이제 뭐 아벤타도르라든지 람보르기니 뭐 이런 슈퍼카들이 막 세워져 있고 막 되게 호황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또 혹했죠. 혹했고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1시간 정도 얘기를 들으면서 송 사장이 월 얼마 막 월 1,000원 벌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돈적인 얘기하면서, 그런 거에서 이제 저는 20대이기 때문에 또 혹했고, 그리고 이제 좀 하루 정도를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아무리 이제 생각을 해봐도 너무 조건이 괜찮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가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토요일 오전에 이제 바로 또 다시 가서 계약을 했죠. 계약금을 그때 넣고, 계약금이라고 하면 1,000만 원, 이제 교육비 500만 원, 가맹비 500만 원 해가지고 총 1,000만 원을 입금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사인하고 저는 이제 다시 일산으로 와가지고 다시 이제 일을 했고요. 근데 그 차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차 같은 경우는 4월이었어요. 4월 10일이었고요. 정확하게는 18년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뭐냐면은, 원래 이제 중고차 뭐 오토리스라든지 이런 시스템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차를 원래 이제 중고차를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 건데 원래는 보증금을 받아야 돼요.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증금이 저희한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의를 대신 달라. 그렇게 돼서 명의를 빌려주고 제 명의로 다른 차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 차를 저는 타는 거고, 월 얼마씩 내면서. 근데 이제 첫 조건이 3개월은 본인이 내주겠다. 무슨 말이죠? 지금 다시 한번 명의를, 그러니까 중고차를 이제 빌려주는 건데, 수입차를 빌려주는 거예요. 20대 수입차 하면은 괜찮은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빌려주는 건데, 원래는 뭘 믿고 빌려줘요? 이 사람이 그 차 들고 나를 수 있는데. 그래서 보증금을 받는단 말이죠. 보증금을 받는데 저희한테는 그 보증금이 없으니까 대신에 저희 명의를 빌려달라. 그거를 보증금 항목으로 빌려달라. 이렇게 돼서 보증금이 해결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제 명의로 차가 왔겠죠. 이 차는 다른 사람이 타요. 그러면은 구도를 살짝 바꾸면은 똑같아요.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이 방식을 썼을 거고, 그럼 이 사람 명의가 저한테 오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또 이 사람은 요 사람 명의가 또 이렇게 오는 거고. 왜 근데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하죠? 아니 그냥 이 차 온 거를 이 선생님이 타고 저 차 명의에 온 거는 그 사람이 타고 이러면 되잖아. 사람마다 선호하는 차가 틀리고. 그쵸. 오케이.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나오는 한도가 다 틀려요. 어쨌든 이거는 요 가맹점주의 명의잖아요. 왜냐면 그 차를 명의를 빌려주면서 그 사람마다 신용도는 다 천차만별일 거고, 할부 한도가 나오는 것도 다 천차만별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제 앞으로 4,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차량 종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차라는 거는 또 그 사람마다 다 선호하는 종류의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 이제 뒤죽박죽으로 그 금액의 차를 가져오면은 요거 원하는 사람 주고, 그리고 다른 차 뭐 7,000만 원대 차를 가져오면 요거 원하는 사람 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선호하는 차가 있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본인 명의로는 어떤 차가 나왔나요? 저는 이제 8기통 V8 R8 차량이 나왔습니다. 아우디 R8. 아우디 R8. 이거 얼마 정도? 뭐 신차가 그 시절에는 제가 받은 차량이 09년식이었어요. 2009년식이었고. 그러면 한 8년, 10년? 그렇죠. 한 9년 됐네요. 9년 정도 된 차량인데 상태 좋고 관리 잘 된 차량은 지금 뭐 중고차 사이트 뭐 보배드림 엔카, SK 엔카 이런 데 보면 7, 8천 선의 시세가 잡혀 있습니다. 상태가 좋았을 때 얘기고요. 7, 8천? 네, 상태가 좋고 뭐 키로수나 뭐 이런 거 낮고 그리고 관리가 되게 잘 된 차량들. 근데 제 명의로 가져온 차량은 정말 상태가 그렇게 좋다고 표현할 수 있는 차량은 아니었죠. 키로수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키로수가 몇 킬로 정도? 그거는 저도 볼 때마다 달라져가지고. 근데 제가 재밌는 거를 본 게 어느 날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제 번호판 차량이 예전에 렌트가 돌아가던 그 차량을 봤어요. 그때 봤던 키로수가 한 7, 8만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게 14년도인가 15년도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14에서 16년도 사이에 그 글이 봤는데 그때 한 7, 8만 찍혀 있는데 그때 18년 제가 봤을 때는 한 9만에서 10만원 가볍게 찍히지 않았을까. 왜냐면 렌트를 돌리던 차량이니까 번호판도 다 기억나고. 근데 그 10만 타원 차량이라면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솔직히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 매입 금액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천 선 좀 잡히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은 그 차를 가져와서 또 상품화를 시키고 그런 데에서 돈도 나가고 절대 뭐 7, 8천 정도까지 나갈 만한 그런 시세의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일단은 명의를 빌려서 갖고 와서 본인이 타셨나요? 아니요, 의사가 탔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의사가 나오죠? 어느 한 의사분이 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명의를 빌려주면은 그 의사는 대포차를 타고 다니는 거네요? 그렇죠. 개인 렌트라고. 개인 렌트, 불법 렌트죠. 한마디로. 개인 불법 렌트 흔히 번호판이 허하호 번호판이 아니라 일반 번호판의 차량이었고요. 개인이 개인 차를 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차를 빌려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흔히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지만 근데 송진현 씨는 다른 사람 가맹주 명의로 해서 차를 발급받고 다른 타인한테 또 그 차를 가지고 또 대여를 해주면서 돈까지 받고. 근데 그럼 왜 명의는 왜 빌려준 거예요? 그때는 솔직히 뭐 핑계일 수도 있겠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방식이란 건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뭔 내용인지는 뭐 정확하게 인지는 못했어요. 뭔 내용인지 인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애초에 저는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다 했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 접근한 이들은 차를 사고 싶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아니라 저는 제가 탔던 차는 X6 차량이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차량은 신형이었고 차량 사고 싶다고. 저는 차를 사고 싶다고 접근을 한 건데 왜냐면은 뭐 들어오는 뭐 돈도 있고 가게를 하고 있고 하니까 그때는 그 시절 이제 다른 술집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저는 이 차량을 이제 딱 콕 해가지고 지금 한번 외제차다 한번 타보자 해가지고 X6를 사고 싶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방식이 바뀐 거죠. 빌려 타라. 중고차 뭐 취득세도 내고 보험금도 내고 뭐 세금도 내고 막 이러니까 차라리 더라벨 대표가 저한테 이제 차라리 자기가 3개월은 내줄 테니까 타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는 차가 이제 왔어요. X6가 어떤 차량이에요? BMW X6라고 이제 SUV 차량인데 살짝 쿠페형으로 나온 SUV 차량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구형이 왔죠. 그것도 09년식이었죠. 어떻게 보면 제가 탄 것도 09년식이고 제 명의로 가져온 것도 09년식이네요. 그래서 왔는데 차 상태가 매우 안 좋았어요. 시동도 꺼졌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에 있는 디스플레이어들도 다 꺼졌고 그래서 그거는 제 핸드폰에서 영상을 찍어서 이거 자꾸 그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해 주겠다고 한 게 3개월이에요. 결국에는 사건이 발생해서 시동이 꺼졌어요. 시동이 꺼졌고 앞에 엔진의 벨트도 풀려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나 제가 주행을 하고 있었다면 진짜 큰일이었는데 제가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면서 꺼졌어요. 다행히 도로에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상태가 정말 안 좋은 차량이었어요. 몇 킬로였어요 그거는? 14만, 13만 그 정도 됐는데 차 안에도 다 까져 있고 X6 고장 난 거는 이제 시동이 꺼져서 보험사가 어디 들어있는지 몰라가지고 뭐 전화해가지고 보험사 어디냐고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서 이제 캐리어를 불러서 실어가지고 이제 일반 뭐 어디 카센터 보내가지고 이제 수리를 했고요. 수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그 차 보내버렸어요. 어디로요? 더라벨 본점으로 탁송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보내버렸고 더 이상 탈 수가 없죠. 가다가 시동도
시동도 꺼졌고 뭐 수리가 됐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또 웃긴 게 그 차량에 DPF라고 해서 디젤 차량들은 그 DPF가 이제 찌꺼기가 껴서 막히거든요. 그 DPF도 막혔다고 그것도 한 뭐 2-3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청소 비용을. 그래서 그냥 보내버렸어요. 안 한다고. 그래서 뭐 어디 자유로 가서 한 200 쏠았는데 죽을 일 있어요. 또 그 탔다가 카센터에서 그러더라고요. 카센터에서 2-30만 원에 청소하는데 청소 비용인데, 근데 이게 이제 고속 주행을 했을 때는 그게 뭐 뚫린 때가 있대요. 그래서 뭐 쏘라 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도저히 그 차량은. 왜냐면은 계속 나가니까 디스플레이도 내비 뭐 이런 그런 칸이 있잖아요. 그게 계속 껐다 켰다 그걸 제가 핸드폰에 영상을 찍어서 이거 처리해달라고 그것도 보내고, 그리고 위에 LED 등도 시도 때도 없이 막 깜빡깜빡거리고 스트레스 너무 받았어요, 그 차 타면서. 참 재밌는 거는 이런 식으로 차량을 송진영 씨가 구입을 할 때 차량을 일체 보지도 않고 엔카에서만 검색을 해서 전화 주문으로 더라벨 본사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컨디션이 어떤지도 전혀 모르고 전화통화 한 통화로만 모든 걸 처리해버려서 사자마자 뭐 차 뻗어버린 차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자기가 원하는 게 그 차량인 건지 아니면 그 차량보다 한도가 더 높은 나머지 차입금인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뭐 그 차입금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딱 뭐 그런 중고차 시세만 봐도 제 앞으로 솔직하게 할부가 7천이 잡혔었거든요. 7천. 네, 그 차량은 절대로 7천만 원의 값어치라는 차량이 아니에요. X6 09년식 그냥 검색만 해보셔도 시세가 한 3천에서 뭐 상태 좋으면 4천 이렇게. 알파 얘기해요. 알팔이구나. 명의로 된. 제 명의로 된 그 알팔의 차량이 제가 잡혀있는 한도가 7천이었는데 7천에 해당되는 그런 차량도 아니었고. 한 얼마 정도인가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한 진짜 잘 받아봐야 6천 초반대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동일 매물 같은 것만 봐도 상태도 되게 좋고 관리도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아니 그 차는 렌트카 1억이기 때문에 훨씬 시세가 더 나고 사고차에 렌트카 1억까지 그리고 사고차에 뭐 렌트카 훨씬 더 낮아요. 제가 봤을 때 한 6천 초반대 예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당시에 시세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하는 수법 자체가 뭐 일부 항상 차익을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에 대한 대출을 일으킨 가맹주한테는 차량가액이 4천만 원밖에 안 내버리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어디 갔냐, 이게 참 의문점이에요. 이 4천만 원 어디 갔습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의 대출을 일으킨 뒤에 나머지 넉넉하게 잡아도 1,000만 원 이상 비는 그 액수가 어디로 갔냐. 그럼 뭐 그거는 이제 그 사람만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금액이 절대 그 차량 시세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많은 대출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7천을 일으킨 뒤에 그 차는 다른 사람에게 차를 보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나는 X6를 원해 그러면 다른 데서 X6를 명의를 맞아요. 빌려와서 그 X6를 갖다 주기는 합니다. 다만 상태가 상태에 관해서는 똥이죠, 똥. 여기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도 다른 사장님 7천 정도 나왔으면 원래 애초에 평상시 행동대로 했었으면 차도 3천만 원 정도 뽑고 4천만 원 캐시 이렇게 챙겼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알파 7천만 원짜리 한 6천만 원 한다는 알파를 왜 뽑았는가? 알파를 원하는 차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 알파까지 해서 차익이 얼마 안 남은 것 뿐이지 항상 그 사람은 차익을 많이 남깁니다. 그 차익을 남겨서 어디로 갈까요? 글쎄요, 뭐 제가 알기로는 본인 스스로 입에서 사채를 한다는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는데 뭐 사채로 돌리시는 건지. 능력도 정말 대단한 게, 제가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뭐 빌렸던 대출금도 있었고 이렇게 돼 있어서 뭐 대출이 안 나오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작업을 하면서 캐피탈에서 7천만 원이 나왔다는 것도 되게 의심스럽죠. 놀라울 정도로. 네, 제 앞으로 원래 대출이 안 나왔어요. 원래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좀 저도 가게에 좀 인테리어에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좀 초기에 돈을 제가 들고 있는 금액보다 더 필요해서 이곳저곳에서 이제 1금융권에서 대출을 꽤 많이 끌어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시절에 나이가 만 26세가 안 지나서 대출 금액이 낮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대출이 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승인이 7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거는 어떻게 한 건지도 되게 궁금하고. 그럼 일반적으로는 7천만 원 대출을 일으킬 수 안 나올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 신용도는 절대 7천만 원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한 4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송진영은 그 캐피탈 그 어떤 담당자하고 어떻게 이제 같이 거래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맥스를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죠.
거죠. 살아날 수 있는. 그러니까 평상시 거래했었으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심사 담당자가 이 사람 4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더 위험수단 그 이제 송진영 씨랑 어떤 짜고 거래하시는 분이 책으로 찍어주는 거죠. 그 당사자도 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7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일으키면은 3천만 원 정도 혹은 4천만 원 차를 갖고 온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한 절반 정도. 그런 예를 하나 들어주겠어요? 밑에 지방에 있는 지정 가맹주고요. 그분이 대출이 8천만 원 이렇게 줬습니다. 대출이 총 8천만 원 이렇게 줬는데 차량 가액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차량은 아우디 S7이었고요. 그 가맹주가 한때 점심을 저랑 같이 먹으러 가는데 이사님 제 차가 4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왜 저는 대출이 8천만 원 이렇게 됐었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그 부분입니다. 일체 저는 그런 부분에서 관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송 대표님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송 대표님이랑 얘기한 부분이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송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시라.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떤 조언을 해줄 수가 없다.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대답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런 가맹주조차도 이렇게 왜 이 정도의 대출이 차는 가격은 4천인데 왜 8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가? 왜 추가 대출이 어떤 금액도 500이 더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왜 4천이나 비는가? 이거 부분에서는 그런 증거 자료들이 많습니다. 많고 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항상 가맹주들 신용도에 따라서 맥스 대출이라고 하죠. 맥스 대출을 항상 뽑았었고 이 부분에서도 잘못된 부분이죠.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8천에 대한 월 할부금을 내가 내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과연 상관이 없을까요? 그 8천에 대한 월 할부금을 7천에 대한 할부금은 송진영 씨가 내줬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분은 뭘 남기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제가 그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돈으로 제 차량으로 다른 사람한테 렌트를 돌렸다 하면은 그걸로 차익금이 생기는 건지. 왜냐면은 제가 월 금리까지 하면은 170 얼마 정도가 나갔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09년식 차량을 누가 미쳤다고 170 얼마씩 내면서 렌트를 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오히려 묻고 싶은 상황이에요. 미쳤다고 09년식을 170 얼마 R8이라는 차량이라도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죠. 왜냐면은 더 상태 좋은 거 렌트하면은 그 정도보다 더 적게 나올 텐데 그게 의아한 거예요. 왜냐면은 어디서 이거를 수익을 생기는 건지. 그러면 그것도 미스테리네요. 송진영 씨는 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서 차를 빌리고 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서 차를 갖다 주고 그런데 또 놀랍게도 송진영 씨는 그 차의 렌트비를 본인이 내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지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추가적으로 송진영 씨가 이렇게 가맹주도 모집을 하지만 외적으로 어떤 활동하는 범위가 방대합니다. 전문직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차량이 자기 명의로 송진영 씨한테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 게 많고요. 그런 식으로 또 추가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투자금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의사분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손해본 건 없나요? 누가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차도 여러 명이 탄 것 같아요. 여러 명이 탄 것 같은데 속도 위반이 많이 날라왔죠. 속도 위반 날라오고 주차 딱지 그리고 하이패스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 본인이 안 타고 그 다른 사람이 탔는데 그 차 많이 명의가 날라왔죠. 선생님 거니까 그 속도 위반 딱지가 다 날라오고 네네네. 벌점도 받지 않나요? 벌점도 받죠. 벌점도 많이 초과가 됐죠. 돈을 제때 내야 되는데 문제는 웃긴 게 이게 우편이 날라오는 시기가 좀 늦게 날라오더라고요.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또 날라오고 이러니까 2주 이렇게 늦게 날라오고 하니까 제가 우편을 또 잘 안 봐요. 집에 날라온 우편을 좀 잘 안 보는데 그 시기가 좀 늦게 봤죠. 그래가지고 면허 2주 정지 위기 이런 거 2주 동안 차도 못 타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내달라 하니까 그거는 이제 내줬어요. 내주긴 내줬고 문제는 이제 이 차들이 누군가의 자기 명의의 차인데 어떤 누가 타고 있는지도 차주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면 대포차나 다를 게 없다는 뜻이죠. 이상한 핑계거리가 하나씩 생겨요. 갑자기 차가 어떻게 어디 갔나는 둥 어떤 사람 무슨 문제가 생겼냐는 둥 여러 가지 온갖 핑계가 하나씩 생기면 그냥 한 일주일 미루고 보름 미루고 길게는 한 달 미루고 다음 달에 해주겠다. 그게 엮여 있고 그게 엮여 있다 보니까 솔직히 가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릴 수 있다 치지만 그 차량 때문에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